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꿀잼 국어 이주식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시나요?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쌤튜브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은 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국어와 꿈, 국어와 진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꿈은 고정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뭐가 있는지 크게 한 8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국어 관련된 직업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요, 작사가입니다. 여러분 작사가 많이 들어보셨죠? 작사가가 뭐죠? 노래나 음악에 가사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작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비유나 상징 혹은 운율, 반어나 역설 이런 표현법을 배웠을 것 같은데 이 표현법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작사가라는 직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부를 수 있고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작사가라는 직업을 한번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방송 작가입니다. 방송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죠? 이런 방송은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 작가가 어떤 일정한 스토리도 만들고요, 대본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뭔가 글을 쓰거나 대본을 쓰거나 이야기를 짓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방송 작가라는 직업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국어와 관련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예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나요? 영화도 배우도 중요하고 감독도 중요하고 하지만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의 어떤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대본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영화도 좋아하고 뭔가 대본 쓰고 이야기 짓는 거 좋아한다면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는 이 직업도 추천해 드릴 만하다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 있죠. 게임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게임을 단순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만약에 택하게 된다면 이런 게임 시나리오 작가도 추천해 드릴 만해요. 내가 뭐 게임에 관심도 많고 흥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짓고 이런 걸 좋아한다면 이런 게임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업도 국어와 관련된 직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생님이 가져온 직업은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들 아나운서는 많이 아시죠? 아나운서는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죠?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을 우리가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뭐 방송이나 라디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내가 뭔가 발음을 잘하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런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선생님이 소개할 직업은 성우입니다. 성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방송들,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예능 프로라든지에서 나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데서 더빙 하는 분들을 우리가 성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캐릭터를 잘 살려서 뭔가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친구라면 이 성우라는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번역가예요. 내가 국어도 좋아하지만 특히 외국어도 좋아한다면 이 번역가라는 직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어를 외국어로 바꾸거나 외국어로 된 거를 우리말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번역가라고 하는데 두 가지 언어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번역하는 걸 좋아한다면 번역가라는 직업도 한번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소설책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영화 자막을 제작도 해볼 수 있겠죠.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직업은 번역가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선생님이 약간 비켜볼게요. 광고 기획자입니다. 여러분들 CF 광고 많이 보시죠? 라디오 광고도 많이 듣고요. 이런 광고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광고 기획자라고 하는데, 이 광고를 기획하고 어떤 일정한 광고의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광고 기획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광고도 좋아하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한다면 이런 광고 기획자라는 직업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준비한 직업들은 8가지, 여기 나온 8가지 직업들인데요. 사실 국어와 관련된 직업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국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직업들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꼭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던 국어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국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탐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소크라테스의 말에 보면은 너 자신은 알라 라는 말이 있죠.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택한다면 후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한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야기 드릴 거는요. 꿈은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꿈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꿈을 고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뭔가 경험하다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전에 이 꿈을 정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고정시키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맞는 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너무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학생 시절에 시간이 사실 작다면 작지만 또 많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정말 행복한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꿈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2가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과 꿈을 응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국어 실력 향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는 바로 복습을 잘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복습을 잘하자예요. 여러분들이 국어 수업 잘 듣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배운 거를 나중에 보면 또 까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지 않도록 한번 배웠던 내용, 국어 수업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모르는 게 있다면 국어 선생님께 여쭤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임종청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꿀잼 국어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 향상과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분석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방학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5주간의 영상 여러분들 많이 시청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다다음 주나 2주 후면은 개학을 하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난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작년의 방학과 올해 방학은 분명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방학을 보내셨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다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고 가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요, 앞에서 이주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어와 관련되어 있는 진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와우!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청소년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요, 청소년 시절 때요, 시험 대비하고 학원 다니고 시험 공부하고 학습지 풀고 이런 생활을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 얼굴을 보면은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모범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고 나서 20대 때 선생님이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회상을 해봤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서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선생님처럼 청소년 시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삶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송세월하게 보내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선생님이 가슴속 깊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요, 제가요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아직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친구처럼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이 과연 많이 했을까요?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축복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진로나 직업이 1년 뒤 생길까요? 3년 뒤 생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언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준비가 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언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진로를 선택하고 그 길에 대해서 나아갈지 모르니까 그 전에 사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6년 뒤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내 미래의 직업과 내 성격과 내 적성과 맞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어요. 그러면 그 6년 뒤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부터 변호사를 준비했던 친구와 이제 내가 6년 뒤에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자 도전하는 친구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이전부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6년 지난 그 시점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소비가 되겠죠. 소요가 됩니다. 그럼 내가 언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전부터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교과는요, 여러분들 정말 취업과 관련돼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을 타인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소서로 글쓰기, 면접으로 말하기, 바로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국어교과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관련되어 있는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선생님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1등, 10등, 15등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에 노력한 여러분들의 노력 성과를 선생님이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삶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주 동안 끈기 있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작년 여름방학 때는
작년 학예방학 때는 이 영상조차도 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학예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5주간의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서 정말 다른 여러분들의 삶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2학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2학기 때 펼치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